음. 예. 예, 오늘은 2023년 5월 29일. 예. 오늘은 임시 휴일입니다. 음력으로는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우리 둘째 딸 채민이하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아, 좀 이야기를 좀 충분히 아침에 나눴습니다. 어, 저는 두 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딸에게 공부를 뭐 열심히 해라라든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공부를 뭐 충실히 하고 학교 성적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죠.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어떻게 자립해서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막연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구조가 수직적 리더십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억압과 규제되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포획되어 있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하부 구조에 있는 노동력을 또 자본을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는 구조로 지금 현재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착화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내놓으리가 만무하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갈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서 억압하게 되겠죠. 착취하게 되겠죠. 그러나 현대 우리 민주공화정에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을 존엄하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유와 평등, 소위 말하는 자율과 자유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서로가 출발선상에서 동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룰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별히 지금 현재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사회고요. 또 우리 정치적인 구조가 지금 그동안의 미국식, 영국식의 지배 수직적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있는 왕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총독부 시대 때, 그 다음에 군사정부 시대 때 이게 일관되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평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간을 자원으로 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인간을 자원으로 보고 인간을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들이 왜 아기를 놓지 않습니까? 아기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돈으로 보는 이상 아기를 낳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기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아기는 자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자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고 정부 지원도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돈에 갇힌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나 할 것 없이 좋은 대학 줘, 돈 많이 벌으라고 지금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기 준비, 자기 관리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있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 그 다음에 예술하고 싶은 사람은 음악하고 싶은 사람 음악하는 사람, 운동하고 싶은 운동하고 싶은 사람을 20대 전에 이미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바늘을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늘을 끼지 않으면 거기에 실을 묶어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딸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바늘에 일단 구멍에 실을 끼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자위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폭력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가서는 아니 되고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상생하고 협동하는 방식으로 자기 정보 공개를 숨길 것이 아니라 자기 정보를 서로 내놓고 서로 토론하는 문화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화의 출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길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사장님을 매우 받드는 마음으로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무명 이야기 오늘이 13번째 정도 그 강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예전에 썼던 글에 맞는 또 차이가 있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도 길어 가지고 또 다 정리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국무명 학술은 164번째 한국무명 이야기 13번째. 순다 대륙에서 서해 대평원을 거쳐서 이동한 순다 환인들이 오랜 시간 북방에 정착하면서 파밀고 마구성 시대 이후 천축 환인 시대를 열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앞 시간에 이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그 정통 뿌리 사상 중에서 우리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 중에서 뭐냐면 특히 생로병사에 대한 사상이 이 범으로서 뭐냐면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로병사에 놓여져 있는 우리 뿌리말을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은 우리가 불다 사상입니다. 불다 사상. 이 불다는 바람을 불어야 그 숨을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다 사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로 가서 브라흐만이 되는 거죠. 브라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제1그룹이 뭐냐면 제사장 그룹인데 그 그룹이 브라하마죠. 브라하마. 2계급이 크산트리아고 제3계급이 수드라, 4계급이 바이사 수드라죠. 3계급이 바이사, 4계급이 수드라가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불가척 저민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불다 사상이 바로 뭐냐면 생명 사상과 관계되고, 이 생명 사상이 바로 우리가 복희씨 테오복희씨 풍시와도 관계되고 이야기고, 이게 이제 생이 되는 거죠. 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구목으로 얻은 그 깊숙한 법을 찾아보는 걸 우리가 보이느냐, 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을 이 베다인데, 이 베다 사상이 이제 인도 저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뭐냐면 베다 경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달이라는 말도 봐도 베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배달도 베다 알타,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지혜에 통찰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excellent, wise, intelligent 이런 것입니다. wisdom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이 지혜에 통찰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다 사상인데요. 하다 사상은 산스크리트 HRDAYA 하다입니다. 우리말로 하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심장이 뭘 하도 뛰고 있는 것을 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심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의학적으로 오장육부는 불수근으로 움직이지 않는 근이고, 다만 심장만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유기적 화학적 원소에서 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해대평원 태고사의 상상고사죠. 상상고사 시절에 이러한 뭐냐면은 그 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틀렸다 이런 그인데, 그러니까 수 틀렸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가 틀렸다는 것은 생명이 날아갈 뻔했다 이 말이죠. 수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 나타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공성이 되는 것이고, 그 순야는 뭐냐면은 공공, 그 다음에 공무, 공후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고서 선생님의 종합 7담화 개론 페이지 173, 177페이지에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서해대평원에 오랜 동안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모두 다 북방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정기심이라는 뭐냐면은 한의학으로 발전해 가고 심성 사상으로도 발전해 갔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좀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고사를 복원한다는 거죠. 상고사를 복원한다. 태백일사 중에서 삼신오제본기와 환국본기편이 정리를 해본다 이거죠. 이 글은 연산군 때 이맥 선생이 1455년에서 1528년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먼저 이 글은 인간 창세기의 시작을 적은 것이고 환국본기의 환인시의 글을 적은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환국사 또는 환국 원류사의 시작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인간 창세기는 나반과 아만을 말하고, 이는 북방에 올라간 천축 강력에서 천축 한인의 북방 문화권을 말한다 이거죠. 남방에서는 하르반과 할망이 있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나반과 아만이 있고요. 이 나반과 아만이 견우와 직녀가 되는 것이고, 견우와 직녀가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뭐냐면은 무당인 것입니다. 무당. 예. 샤만인 것입니다. 샤만. 또 다른 말로 성현이라 해도 됩니다. 여기서 고고학이라든지 인류학, 문화사, 유전학이라든지 과학화가 동원되어야만 우리가 환국사의 맥을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환인은 지혜자인데 광명이죠. 광명, 지혜자, 밝은 빛을 비추는 광명 지혜자. 상상고사의 순다 환인은
신시 배달구의 지배자와는 다르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고사의 순다 환인을 우리가 1차 뭐냐면은 천추환인 시대라고 순다 환인 시대라고 말하고, 북방에 올라간 천추 시대를 제2기 천추 환인 시대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신시 배달국은 배달 환웅을 말하는데 이때는 이미 북방 문화권을 말한다는 것이죠. 환인은 지금도 그 명백을 산악지대의 소수민족에 찾을 수가 있는데, 환인은 우리의 역사 기록에 순다 천추 환인과 방고 환인, 석제 환인, 배달 환웅, 당군 천재 이렇게 환인 시대를 총 모두 합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1960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맥 선생이 말하는 삼신오제본기와 환국본기편은 태초의 인류의 태동과 환인들이 삼신상제님의 조화 권능을 적은 것인데, 여기서 삼신은 천지인사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대구 수원계 박미우 선생님의 아주 영감이 투철하고 뛰어난 대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남방 문화권의 하르방과 할망이 북방에 올라가서 나방과 아만이 되었고, 나방과 아만이 견우와 직녀가 되고, 견우와 직녀가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되었다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이 천지인을 바로 우리가 삼신을 천지인으로 보지 않고 실제 뭐냐면 인격체의 존재로서 뭐냐면 이해해야 된다. 하르방과 할망도 인격체로서 제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남방에 이미 하르방과 할망이 인격적인 수호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방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수호신이 필요하고요. 이 인격화된 신이 바로 각골은과 범어가 밝혀지면서 삼신은 인격신은 우리말 샴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삼배를 우리가 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은 뭐냐면 암마를 말하고, 우리가 암맛이라 그러죠. 대마초. 이 암맛이는 바로 아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를 말한다는 것이죠. 요거를 우리 대구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과 영감을 얻어서 각고른과 비교해서 저기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 놀라운 예지력이라고, 나는 나의 연구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남방 하르방과 할망, 북방 환인 환웅 당군을 모두 국조오조당으로 인격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해왔습니다. 이를 어원적으로 각고령과 범어에 기초하여 밝힌 것은 매우 이 동학문명 학술론의 큰 업적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도 계속 우리의 환국사의 복원을 위해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거죠. 이거를 통해 우리 환국사의 환국 원류사의 환인의 발자취를 적어보는 것이 이 환국사다 이거죠. 그래서 환국사는 남방 북방 환인의 역사이다. 환인은 환국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환국 원류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초의 인류 문명의 장손으로서 환인 제자의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자손만대 이거를 훈육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장손인 이유는 우리가 서해대평원에서 환국 문명을 열었던 동이족의 주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남방과 북방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은 산하를 경계로 인류는 이동하면서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환국 원류사는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과 분자 유전에서 밝혀진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찾아낸 7만 년 전 북부 아프리카의 엄마와 10만 년 전의 아버지 유전자를 통해 인류 문명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 체질, 기질, 문화, 유적, 유물, 고고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사라진 무대로, 순다대로, 마구성, 이전으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체질 인류학을 바탕으로서 골장 체질 도표까지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우리의 역사를 환단고기에 기초하여 북방문화권만을 줄기차게 연구한 지난 역사를 고민했다는 것이죠. 줄기차게 고민했다는 것이죠. 나의 남방문화권의 연구와 제1기 천추 환인 시기와
63,182년의 역사를 통해 63,182년의 역사를 통해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통 국가의 근간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남방은 불을 대변하고 우리가 태양신을 믿고 있죠. 북방은 물을 대변하고 물은 북방 생명체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흑수가 그런 것입니다. 남방은 불을 대변하고 북방은 물을 대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환단곡에서는 흑수라고 했대 북방을, 남방은 흑화라고 한다 이거죠. 흑화. 자, 그래서 이 불과 관계되는 신이 바로 아비부타인데요. 산스크리트로 아비부타라 그러죠. 이 불의 신을 말하는데 아마도 남방 문화권의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지각 변동으로 인한 남방 태양신을 대표하고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끊임없이 녹아내리는 빙하를 우리는 물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북방 문화권은 물의 시대라 말한다는 거죠. 즉 흑수 시대라는 것이죠. 이후 인간의 문명의 시대에 나온 아비디아는 바로 우리가 브라만고 자인화교 그 불교가 오기 전에 인도의 그 우파니사드 철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아비디아는 뭐냐면은 무지와 문명을 말하는 거. 그러면 무지가 인간의 근원임을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문명과 무지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천추환인의 시대가 끝나고 개벽기 이후에 북방, 그러니까 이 천추환인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벽기 이후에 북방 생명체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북극성 마고사성이 정립된 것이다 이죠. 이때부터 남방과 북방이 갈려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방 문화는 여전히 남방 문화대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점이 그동안의 북방 천손의 환단 고기가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거죠. 그래서 난생 신화로서 핵심적인 사상은 신의 인화라는 것입니다. 신의 인화. 예.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인내하고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방 천손 사상은 홍의 인간이라 그랬죠. 우리가 경천의 엔지, 이 다른 말로 경천의 엔지를 말하는 겁니다. 홍의 인간. 자, 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실다모와 초기 불교, 브라만교, 자이나, 베다 경전 등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천축은 남방 문화권의 보살 사상의 마지막 문명이 꼽히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보살 사상이 티벳에서 토속 신앙인 병규가 되었다는 것이죠. 천축은 한자이지만 그 뜻은 제자가 다스리는 도시라는 뜻이 되고 하늘 도시를 말한다. 박민호 선생님은 삼위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책에서 이를 삼위천국이라 표현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 연구 중도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천축은 북방 지배자들이 일시 지배한 시기를 말하지만 그 상징성은 북방 문화권의 수수만 년을 대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티베트 불교도 남방 소수 불교가 아니라 대성 불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지배자들이 남방 불교와 타입의 북방 대성 불교가 그런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화는 그대로 남방 불교에 기초되고, 이 점에 바로 남방 문화권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북방 지배자 문화의 가장 큰 오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각고름이 해독되면서 삼신 오제 본계도 인격체로서 우리 역사에 이야기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를 한국문명 학술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남방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문화가 첫 번째는 퀘베클리 테페의 특기 앞바닥에 있는 12,000년 전의 유물이 있고요. 두 번째 흑표 문명이 한 14,000년 전이고요. 오키나와 요네군이 유적이 12,000년 전, 인도 앞바다 캔베이만 유적은 12,000년 전, 플라톤의 아틀라스, 또 적어도 몇만 년 되죠. 수마트라 섬에 조성된 구능 파당 피라미드가 25,000년 전, 이렇게 지금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이 소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까마귀 기억을 말하는데, 북방의 소도 제춤과 칠성 문화는 북방 문화권의 국풍이다 이거죠. 남방은 업주갈이라든지 터줏대감, 성조 대신이 있고, 업은 생계와 노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 업이라고 여기서 빌려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업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삶의 그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방은 홍익인간, 남방은 신의 인화, 이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말 나무아비 타불, 나무아비 타불은 태양의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빛이내는 뜻이다 이거죠. 태양빛의 아버지, 생명의 신앙을 시작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 불교가 이 아비부타라고 아비부타, 나무아비 타불 이런 것을 뭐냐면 산스크리트로 아메야타 부다스라고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아비부타는 태양 사상은 비치네에서 나왔다는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치네. 예, 요런 정도로 뭐냐면은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환국무학수는 꼴짱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